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, 하현재입니다.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정치 시사 얘기를 하다 보면 음, 뭐저 정치인들을 얘기를 하고 뭐 어떤 올바른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, 뭐 그거 떠나가지고 이제 실제 정치인은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. 그 올바른 리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리더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? 실제 리더십 뭘 그래서 리더십 얘기를 리더십. 리더십은 뭐죠? 혼자가 아닙니다. 나 혼자를 어떤 거로 끌고 가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죠. 어떤 조직, 집단을 끌고 가기 위한 겁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변했을까요? 예전에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랬죠. 일단 어떤 리더십을 쓰면 힘이 있어야 돼. 힘. 그게 이제 옛날엔 목소리였고, 뭐 어떨 땐 돈이었고, 어떨 땐 뭐 주먹이었고, 뭐 하여튼 어떤 리더십, 힘이 있어요. 힘. 그거의 변화를 모르겠으면 아직까지 근래의 정치에서는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. 이게 실제로 이제 신공항 관련 같아가지고는 지금 이제 막 그런 게 뭐죠?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할게. 너 이제 어디 가서나 보면 이제 지금 반대의 의견이라는 게 이제 실제 시민의식이 올라간 만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. 시민의식이 올라갔으면 그 리더십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 리더십의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. 맞습니다. 원래도 이제 뭐 다른 영상으로 이제 하나 뭐 제작을 할까 뭐 해봤는데, 그치 뭐 다른 영상에도 제 이런 거 얘기했죠. 리더십 뭐 홍 시장님, 그러고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소통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장님을 원합니다. 뭐 이런 쪽으로 영상을 찍었는데, 어제 이제 홍콜란가 홍 시장님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이제 MZ 세대들과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거기에 이제 제 알고리즘 상으로도 이렇게 노출이 돼가지고 봤는데, 거기서 첫 번째 거 보고 그다음부터 못 봤습니다. 첫 번째의 질문이 홍 시장님은 이제 MZ 세대 신세대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? 라는 질문을 이제 서면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.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실제로 대상이 어떤 분이었는지 모르겠고, 그 질문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젊은 사람이 했겠죠. 예. 거기에서 이제 홍 시장님이 그 대답을 하십니다. 없습니다. 그러고 이제 뭐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은 뭐 예전에 뭐 버릇 없다거나 뭐 이제 외람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, 그런 사람들 이해를 하고라고 했는데, 일단 저도 제가 알기로는 홍 시장님이 MZ 세대들과의 트러블을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. 기회가 없고 안 하시니까. 실제로 이제 사무관 이하의 뭐 실무진들하고의 소통도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, 뭐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실제로 뭐 보고를 받거나 같이 일할 기회가 없으니까 뭐 트러블이 있을 리가 없죠. 그게 안 하면 트러블이 없다.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고, 아니시면 뭐 시청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라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해줘. 저 일단은 저도 이제 대구 시민이고 한번 이제 뵈려고 이제 뭐 시청 한번 가봤더니 앞에서부터 청원 경찰 분들이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대구 시민이지만 시장님을 못 만난 경험을 있습니다. 뭐 어떻게 만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당시 이제 시청 이제 청원 경찰분 말대로면은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오케이 하다가 이제 시장님을 만날 수 있다는데, 뭐 제대로 된 시장을 못 만나는 게 당연한가? 뭐잘 모르겠습니다. 뭐 예전에 뭐 서울시장님 뭐 서울시장님은 뭐 실제로 만나 뵙기 쉬웠던 걸로 아는데, 뭐 지금은 뭐 좀 바뀌었나 보죠.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네가 시장님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제 리더십이란 거를 이제 저희가 막 항상 얘기를 하는데, 리더십이 참 힘든 게 지금은 그 일단 조직이 뭔가를 큰 거를 한다는 걸 압니다.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들이 너무 강력해졌죠. 그리고 그 개성을 뭉쳐서 가야 되는데 그 뭉침에
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그 각자한테 맞습니다. 근데 그거를 뭉치는 힘은 미 리더십이죠. 예전처럼 이 소리 지르고 이야 지위와 나이 그리고 학벌로 누르는 세상은 분명히 지나갔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. 예전에는 소통이 아니었죠. 위에서 그냥 아래로 수직적으로 갔던 게 이제 그런 이제 수직적인 게 이제 수평적으로 가고 그럼으로 인한 소통이 일어난 거죠. 이거 수직이라는 건 항상 좀 원래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거고요. 가능하면 이게 낮고 넓은 게 더 안정적인 구조이죠.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그 이제 사람의 이제 지식 추구 방향 예전에는 스페셜리스트 이제 요런 이제 한쪽 한 우물만 파는 사람들을 인정을 해줬다면 그 스페셜리스트는 그런 식이고 제너럴리스트는 얇고 넓게 아는 사람이 제너럴리스트였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그 제너럴리스트지만 이게 T형 인간 어떤 한 부분에서는 좀 스페셜리스트 한게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중에는 파이형 한 두 가지 정도는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지식의 추구 방향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얇고 넓게 알기가 엄청 힘듭니다. 예전에 뭐 언론고시들 기자되기는 언론고시면은 제가 이제 94년도 95년도 뭐 그때 이제 학창 시절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언론고시라고 해서 기자가 되기 위한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 보면 상식 사전이라고 해서 시사 상식 사전인가 이만큼 두꺼운 법전만큼 두꺼운 걸 그걸 달달달달달 거의 외우듯이 알더라고요. 그 시사 상식이면 뭐 옛날 거 아니겠죠. 근래 것이겠죠. 그 정도의 많은 내용을 알아야지 겨우 기자 되고 그거 외에 뭐 영어 뭐 기존 역사 뭐 세계사 뭐 시사 상식 안에 다 들어갈라나?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과목 중에 하나가 시사 상식이라는 게 이만한 책을 보는 거 보고 요 대단하다. 저만큼을 알아야지 그래도 기자 할 수 있는구나라고 이제 그때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. 실제로 제너럴리스트는 어렵습니다. 많은 부분을 알기 위해선 많은 책으로만 알 수 있나요? 실제로 책으로 아는 거는 저는 항상 이제 간접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책이 아닌 이게 그러니까 대학교 때 여러분들 대학생들 여러분들 막 대학교 때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사회 나가면 아무것도 쓸모 없다고 그러죠. 근데 쓸모 없는 건 아니고 그걸 배경으로 이제 사회에서 그 공부한 걸 그 감만 익힌 거고 그걸 이제 실전에 투입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빛을 발하줘요. 공부란 그런 겁니다. 예.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겁니다. 성적만이 아닌 시험이 아닌 그, 그, 그 지식을 실전에 투입하기 위한 게 공부인 거죠. 그러니까 아직 대학생까지는 학생이지 않습니다. 배우는 자고 사회인이 되면 그걸 진짜 써먹는 거고.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공부만 오래 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실제를 잘 모를 때가 있어가지고 대화가 좀 깝깝할 때가 조금 있긴 합니다. 근데 뭐 그게 이제 뭐 근데 책으로 공부하면 더 많은 건 알 수 있어요. 더 넓게. 근데 그게 진짜 자기 거인지 그걸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꽤 있으니까 좀 많이 좀 그러네요. 하여튼 요즘의 리더십은 이제 그렇게 소통이 필요한 거고 소통이 필요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의 경험 아니면 여러 가지의 공부가 폭넓은 지식 그러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몇몇 분들은 그러지 않은 분들이 좀 뭐죠? 서울에 뭐 저기 거기 계신 분도 있고 지금 대구엔 옆에 제 상격동 청사에 계신 분도 그러 있고 우리가 요즘 원하는 리더는 소통하는 리더이기도 하고 그러고
저번에 이제 그 리- 정치인들을 제가 그런데 비유를 했습니다. 괜찮은 비유인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써먹으려고요.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저희는 타고 있고요. 우리 국민은 실제로 배를 소유하고 있는 승객입니다. 운임을 지불했다는 건 그 배를 내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뭐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는 임대를 해놨으면 그건 저도 이제 사무실 월세를 살고 있지만 지금은 제가 주인입니다. 월세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제 공간에 대한 소유권은 제가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한 배에 타고 있는 승객이 국민이고 그 국민을 더 나은 복지국가하고 더 나은 하여튼 대한민국으로 가게 해주는 게 정치인이죠. 그러면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?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안 돼 뭐 작은 배가 이러면은 선장이 뭐 아 저기 뭐 이렇게 티를 내야 되죠. 근데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승객을 더 안전하고 승객은 내가 배를 타고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거기서 그냥 평안하게 있다 보면 목적지로 가는 뭐 그런 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? 아직도 공항을 뭐 신공항을 건설을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이거 그렇게 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요즘에 시민 의식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게 안 눌러집니다. 그런 걸 누르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면 그건 예전에 독재가 되는 거겠죠. 그냥 지금은 시스템이 다 돼 있는 세상입니다. 예전처럼 목소리를 크게 하고 내가 이걸 했어라고 티내는 정치인들 리더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더 나은 뭐 국가로 발전시켜 줄 수 있고 조용히 그러니까 시스템이 발전이 되면 뭡니까 이제 요즘 식당 가셔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. 뭐 사람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키오스 쓰고 어떤 데서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 줍니다. 물론 예전 사람이 뭐 주문을 받고 배달해 주는 것보다 조금 이제 인간미는 좀 떨어지지만 효율성은 더 좋죠. 예, 그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 그런 시스템을 쓰는 게 더 좋아지는 거고 대한민국 뭐 행정 시스템도 그렇게 많이 전산화가 됐고 발전을 했습니다. 그게 안 된다면 더 발전을 시키면 되죠. 그렇게 그렇게 되면 효율이 올라가는 거고 막 예전처럼 막 해야 소리 지르고 정치인들 간에 뭐 그런 조용한 게 더 나은 리더라는 걸 뭐 제가 생각에 조용한 리더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뭐 어디서 정치에 뭐 하면서 싸우고 말고 하는 그런 거 여러분들도 별로 보기 좋지 않지 않은가요? 아닌가?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어서 그런가? 근데 이거는 싸움 구경이 아니잖아요. 아, 아니 싸움 구경 맞네요. 하여튼 우리가 베팅한 쪽이 이기길 원하는 쪽 뭐 그런 거죠. 하지만 그 싸움의 방식은 예전하고는 틀려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. 목소리만 키우고 내 목소리를 키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키워서 난장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? 조금 더 발전된 조용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그리고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.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뿅.